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좀 끌면 급여 압류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거고. 개인회생 하시려는 분들 보면 연체 때문에 급여 압류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좀 압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연체됐다고 해서 급여 압류가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연체가 되면 채권사에서 돈을 갚으라 라고 이제 독촉 추심이 오죠. 연체가 하루 이틀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문자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올 거고, 그럼에도 이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그게 어떤 결정문이 확정이 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거나, 판결문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비로소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연체되고 적어도 한 2달, 3달 정도는 돼야 본격적인 압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급여 압류가 된다 하면은 제 급여가 300만 원이면 이걸 모두 다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압류 금지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의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가 얼마든 상관없이 2분의 1만 압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100만 원을 받는 분은 50만 원이 될 거고, 뭐 1000만 원을 받는 분은 500만 원이 될 거고, 이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급여의 절반을 나눴을 때 그 절반이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은 이제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를 2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15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37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185만 원 압류되고, 나머지 185만 원은 실제 지급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370만 원을 넘는 600만 원까지는 2분의 1, 그러니까 300만 원은 압류가 안 되고, 그리고 300만 원은 압류가 되고, 600만 원까지는 이제 절반씩 나눠서 압류가 되는 금액, 안 되는 금액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실수령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는 2분의 1로 나눠서 300은 압류되는 금액, 300은 압류 안 되는 금액으로 600만 원까지는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4분의 1만큼만 압류 금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급여 압류를 막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사들, 그러니까 금융권 채권사들은 연체가 시작되면은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라는 통보를 하고, 실제로 법적 조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말이 거창해서 법적 조치지, 그거는 법원의 지급명령이라는 독촉 절차를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대로 갚으라라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지급명령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좀 끌면 급여 압류는 이제 막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연체되기 전이라든지 연체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신속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금지명령이라는 게 나오고 금지명령을 통해서 급여 압류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